나스닥 100 지금 사도 될까요? 마이너스 30% 찍으면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00년 3월 나스닥 100에 1억 원을 넣은 사람은 15년 뒤에야 본전을 찾았습니다. 이 한 문장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스닥 100 앞에서 매수 버튼을 못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마이너스 30% 오면 그때 들어가야지.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마이너스 30% 도대체 언제 옵니까? 2022년에 나스닥 100은 실제로 마이너스 32.9% 빠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악의 해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53.8%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다시 24.8%, 2025년엔 20.2%, 3년 연속 두 자릿수, 그것도 대부분 2050%대 상승이 이어졌어요. 마이너스 30%를 기다리다가 실제로 그 마이너스 30%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확신이 안 서서 못 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지수는 저 위에 가 있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냉정하게 숫자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 자체가 어떤 물건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나스닥 100은 1985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복리 수익률 약 14%에서 15% 수준을 기록해왔습니다. 최근 10년으로 좁혀보면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연평균 17%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기도 하죠. 그 같은 기간 S&P 500이 연 11% 안팎이었던 걸 감안하면 나스닥 100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최애 지수가 됐는지 숫자만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항상 낙폭이라는 그림자가 붙어 있어요.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나스닥 100은 정점 대비 최대 약 마이너스 8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1억이 2천만 원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지수가 명목상으로 예전 고점을 다시 회복한 게 2015년입니다. 무려 13년이 걸린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41.8%가 빠졌고 2022년에도 마이너스 32.9%가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나스닥 100은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렇게 크게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몰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전략이에요. 저렴할 때 사고 비쌀 때 안 사면 되니까요. 문제는 이 전략이 머릿속에서는 쉬운데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30%가 찍히는 순간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은 지금이 마이너스 30%다라는 걸 모릅니다. 사후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아,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하고 아는 거지. 그 한복판에 있을 땐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제로 2000년 닷컴 버블 때 시장이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동안 중간중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반등 없이 쭉 빠진 게 아니었어요. 빠지다가 잠깐 반등하고 다시 더 크게 빠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0%니까 이제 살까? 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그 뒤로 다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를 더 맞았다는 얘기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다는 건 이론상의 이야기지 실전에서는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 그 무서운 2000년 고점에서 나스닥 100을 사서 한 주도 안 팔고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에 본전을 회복했고 그 이후로 2024년까지 지수는 고점 대비 약 45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몰빵으로 들어간 사람도 팔지만 않았다면 결국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반면 마이너스 30% 오면 사겠다고 현금을 쥐고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은 그 기다리는 10년, 20년 동안 지수가 우상향하는 걸 그냥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 그러니까 DCA가 힘을 발휘하는 지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사들이는 방식이죠. 지수가 비쌀 때는 같은 돈으로 조금 사고 지수가 쌀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게 됩니다.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식의 진짜 힘은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이너스 30%가 언제 올지 오기는 하는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달 사는 겁니다. 여기서 복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연 15% 수익률이라는 게 말로는 크게 안 느껴지지만 시간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연 15% 복리로 20년을 적립하면 원금은 총 2억 4천만 원인데 최종 자산은 산술적으로 1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30년으로 늘리면 그 격차는 더 극적으로 벌어지고요. 이 마법 같은 숫자가 만들어지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팔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을 것. 마이너스 30%를 기다리다가 몇 년을 그냥 흘려보내는 순간 이 복리의 시계는 그만큼 늦게 돌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무조건 지금 몰빵해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스닥 100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앞으로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구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 하락이 언제 올지 아무도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순간이 오든 안 오든 계속 사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검증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고 있는 사람에게 마이너스 30% 하락장은 재앙이 아니라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반가운 구간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시장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역사가 몇 번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0%를 기다리다 지수가 2배가 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지금부터 꾸준히 매달 담아가면서 언젠가 올 조정장을 오히려 기회로 맞이하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도 나스닥 100의 마이너스 30% 조정을 기다리며 현금을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실제로 하락장에서 사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댓글로 한번 들려주세요. 투자의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중히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하고 계획한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시고 신념화해보세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금융자산 목표액과 투자하고 싶은 종목, 언제까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고 싶은지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은 뒷전이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행동과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주식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복리의 마법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5년 더 살면 가문의 자산을 최소 2배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좋은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시고 비타민, 영양제도 반드시 챙겨 드세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자의 독서노트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